얘들아, 이게 이번 올해 이간 모의고사 7회에 있었던 비문학 지문인데 되게 어렵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그래서 그 쌤 나름대로 비문학을 어떻게 읽을 수 있는지 쌤의 그 시각을 좀 너네한테 말해주고자 한번 촬영해 보려고 해. 그래서 지금 방금 이제 문제를 풀고 이제 바로 와서 이제 너네한테 설명을 하는 건데, 쌤은 이거를 어떻게 읽었고 어떤 식으로 바라봤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었는지에 대해서 너네한테 설명해 주도록 할게. 일단은 비문학 글을 읽을 때는 글의 내용을 정말 읽는 게 제일 중요해. 근데 이거를 한 문장 한 문장 세밀하게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적인 논리의 틀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를 너네가 파악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돼. 그러니까 내가 이걸 막 글을 구조화시키라는 게 아니라 생각하면서 글을 읽으라는 거야. 얘가 여기서 어떤 얘기를 하고,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밑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겠다. 그럼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 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겠고, 이런 얘기가 나와서 전체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 글이구나 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있는 상태에서 문제를 접근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막 밑줄 치면서 막 읽은 다음에 글을 읽는 것은 천지 차이란 말이야. 한번 읽어봐 보도록 하자. 처음에 이제 뭐가 나왔냐면 보편진술이라는 개념이 나왔네. 이제 이런 개념이 나왔을 때는 정리해 놔야 돼. 머릿속에 이렇게 적지 마. 보편진술이라는 것이 세상에 존재한다라고 나왔어. 그건 뭐래? 모든 P는 Q이다와 같은 형식의 진술이라고 나왔고, 관성의 법칙을 기술하는, 되게 어렵게 나왔는데 그냥 읽어. 모든 P는 Q이다와 같은 형식의 진술로 관성의 법칙을 기술하는, 외부로부터 힘을 받지 않는 모든 물체는 운동 상태를 유지한다라는 진술처럼이라고 나왔으니 이건 그냥 없어도 되는 거잖아. 여기서 그냥 여기서 모든 P는 Q이다와 같은 형식의 진술로 자연 법칙적으로 참인 보편 진술을 법칙 진술이라고 한다라고 해서, 보편 진술 중에 뭐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 지금? 법칙 진술이라는 게 있다. 이게 있다라고 나온 거야. 그치? 자연 법칙적으로 참인 진술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법칙 진술이라고 하는데, 그건 뭐에 포함된 거다? 보편 진술에 포함된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네. 그 다음도 봐봐. 그런데 철수의 바지 오른쪽 주머니에 있는 모든 동전은 500원짜리이다와 같이 우연적으로 참인 보편 진술도 있다라고 했으니까 여기 이제 뭐도 있는 거야 지금? 우연적으로 참인 보편 진술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럼 이제 얘는 지금 두 개로 구분하고 있구나. 법칙 진술이라는 게 있고 보편 진술에는 우연적으로 참인 보편 진술이라는 게 있구나. 그럼 이 두 가지는 다르구나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밑에는 어떤 내용이 나올까? 마지막 질문을 봐도 너네가 밑에는 어떤 식의 얘기가 나올지를 충분히 추론할 수 있지. 법칙 진술은 우연적으로 참인 보편 진술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 것일까? 라고 질문을 던졌으니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그 다음 단락에 무조건 나올 거라고. 그럼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 다음 단락을 읽어야 되냐면, 두 개의 차이는 정말 뭘까? 두 개의 차이라는 게 정말 있을 텐데 그 차이를 만들어내는 요소가 뭘까? 그런 궁금증을 던지면서 읽어야 된다고. 한번 읽어봐 볼까? 맨 위로 올려보자 이거를. 이제 처음에 누가 나왔니? 논리 실증주의자들은 이란 얘기가 나왔네. 쌤이 영어 지문을 읽어줄 때도 그랬지만 논리 실증주의들, 이런 전문가들의 얘기가 나오면 잘 읽어줘야 된다고. 이 사람들이 하는 주장을 가지고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을 테니까. 근데 이 사람의 주장을 가지고 뭐 하는 거야? 얘네들의 차이를 명확하게 구분해주고 싶어서 얘기하는 거야. 한번 봐볼게. 진술의 표현에 주목하여 법칙 진술과 달리 우연적으로 참인 보편 진술에는 철수와 같이 특정 개체를 언급하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음을 지적한다라고 나왔네. 우연적으로 참인 보편 진술에는 법칙 진술과 달리 뭐가 있대? 철수와 같이 특정 개체를 언급하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나온 거야. 뭐가 있대? 철수와 같이 특정 개체를 언급하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대. 우연적으로 참인 보편 진술 같은 경우에는 뭐가 존재한다? 얘는 특정 개체가 존재한다는 얘기야. 특정 개체가 있으면 우연적으로 참인 보편 진술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얘 같은 경우는 뭐가 없다는 얘기야? 특정 개체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진술이라는 거지. 얘는 특정 개체가 포함된 진술이 있을 때는 우리가 우연적으로 참인 보편 진술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야. 그 다음 봐보자. 모든 P 각각은 Q라는 속성. 여기 정말 어려울 거야.
정말 어려운데 한번 생각을 하면서 읽어보자. 모든 P 각각은 Q라는 속성을 0.9999의 확률로 갖는다라는 진술의 확률적 법칙으로 주어져 있는 세계에서 라고 나왔네. 그럼 우리가 위에서 말하고 있는 세계랑 여기 있는 세상은 다른 거야. 위에 있는 세상은 1%의 확률을 갖는다라는 것을 전제로 쓴 거고, 얘는 지금 어떤 가정을 해본 거야? 0.9999의 확률로 갖는다라는 진술이 확률적 법칙으로 주어져 있는 세계를 말한 거야. 그럼 얘는 틀릴 수도 있는 거야. 모든 P는 Q라는 속성이 여기는 100% 맞는 걸 얘기하는 거고, 여기는 100% 맞지 않는 걸 얘기하는 세상에서 한번 보자. P가 단 10개만 있고 그것들이 모두 Q라는 속성을 갖고 있다라고 한번 가정해보자라고 했어. 실제 있는 세상이 아니라 이런 세상을 한번 가정해보고 이렇게 10개만 있다라고 한번 가정해봅시다 라고 나왔네. 이때 모든 P는 Q이다라는 진술은 특정 개체를 언급하는 표현을 포함하지 않은 참인 보편 진술이지만, 특정 개체를 포함해야 하지만 우연적으로 참인 보편 진술이고, 특정 개체를 포함하지 않아야지만 보편 진술이라고 했는데 어떤 경우도 있다라는 얘기인 거야. 확률이 1이 안 되는 세상 속에서 뭐라고 나온 거야 지금? 특정 개체를 언급하는 표현을 포함하지 않은 참인 보편 진술이지만 이라고 나왔어. 그러면 확률이 1인 세상에서 특정 개체를 언급하는 표현을 포함하지 않은 참인 보편 진술이라고 하면 뭐로 가는 거야? 법칙 진술로 가는 거지. 근데 얘는 지금 여기서 말하는 법칙 진술의 확률과 다른 확률을 가진 세상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야. 확률이 1이 안 되는 세상을 가정했을 때 그런 세상에서 특정 개체를 언급하는 표현을 포함하지 않은 참인 보편 진술이지만 뭐로 볼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생각하는 법칙 진술로 볼 수 없습니다 라는 얘기를 추가로 달았다고. 충돌하는 두 법칙이 함께 성립할 수는 없는데 라고 나왔어. 확률적 법칙을 기술한 진술이 이 세계에서는 법칙 진술이기 때문이다 라고 나왔어. 지금 뭐라고 나왔냐면 지금 특정 개체가 없는 경우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 특정 개체가 없는 경우. 그럼 우리가 이걸 뭐로 볼 수 있는 거야? 법칙 진술로 볼 수 있다고. 근데 이것도 법칙 진술로 볼 수 있다고.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같다 다르다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얘는 확률이 1이 되는 거고 얘는 확률이 0.9999인 확률이기 때문에 둘 다 특정 개체를 언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걸로 볼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지금 두 번째 단락에서는 무슨 얘기를 한 거냐면 이거와 이거를 차이를 만들어주는 것은 특정 개체라는 것인데, 또 확률적으로 봤을 때 특정 개체가 없다라고 해서 무조건 법칙 진술로 볼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라고. 왜? 확률이 1이 아닌 곳에서는 법칙 진술이 확률이 1인 법칙 진술과 다른 것이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마무리 지은 거야. 아, 두 번째 단락에서는 핵심은 뭐다? 이게 마지막 거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란 말이야. 질문을 첫 번째 단락에서 뭐라고 나왔어? 이 두 개의 차이가 뭘까라는 질문을 던졌으니까 여기서는 뭐에 대해서 핵심을 밝혀줘야 됐었던 거야? 두 개의 차이가 뭐다라는 식으로 핵심을 밝혀줘야 되는 거고, 추가적으로 덧붙인 얘기가 나오는 거야. 특정 개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이런 말을 덧붙였구나 하고 넘어갈 줄 알아야 되는 거야. 이건 글의 핵심이 아니라고. 됐지? 그 다음 내용을 한번 봐보도록 하자. 여기까지 이해됐지?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떤 얘기가 나올까? 한번 봐보. 궁금하잖아? 여기서 보면 이제 올라가 보자. 여기까지 올라가야 돼. 이게 그냥 지금 바로 PDF 파일을 틀어가지고 쌤이 컴퓨터로 풀었거든. 그래가지고 지금 바로 그 파일을 가져와서 하는 거여서 한글 파일을 만들 시간이 없었어. 그럼 봐보자. 여기서 첫 번째 문장을 가장 잘 읽어야 돼. 항상 모든 문단에서 방향을 잡아주니까. 툴리라는 사람이 또 나왔네. 다른 전문가가 나왔어. 툴리는 진술을 참으로 만드는 사실에 지목한다 라고 나왔어. 아까 전에 뭐라고 하나, 모든 A는 B다 라는 진술을 참으로 만드는 사실에 주목한다. 얘를 어떻게 참으로 만들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위에 뭐라고 있어? 법칙 진술이라는 게 있고 우연적으로 참인 보편 진술이 있는데 이거 두 개 다 참으로 만드는 사실이 있겠지. 거기에 주목한다고. 그러면 이건 어떻게 참으로 만들고 이건 어떻게 참으로 만든다라는 얘기를 설명할 것 같아. 한번 봐보자. 그에 따르면 모든 P는 Q이다 라는 진술이 우연적으로 참인 보편 진술이라면 이라고 나왔네. 현실 세계에서 P라는 속성을 가진 모든 개체가 Q라는 속성을 가진다는 사실에 의해서 참이 된다 라고 나왔네. 현실 세계, 잘 봐. 잘 읽어봐. 현실 세계에서 P라는 속성, 모든 P는 Q이다 라는 진술이 맞는지를 확인하려고 할 때 우연적으로 참인 보편 진술이라면
P라는 속성을 가진 모든 개체가 Q라는 속성도 가진다는 사실에 의해서 참이 된대. 아, 얘는 이 방법을 통해서 참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구별해낼 수 있구나. 가령 이런 거야. 모든 동전은 500원짜리이다 라고 했을 때 P라는 속성이 뭐가 되는 거야? 그 개체가 동전이 되는 거지. 근데 그 모든 동전이라는 개체가 Q라는 속성도 가진다. 500원짜리이다 라는 속성도 가지면 얘는 참이구나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야. 아, 얘 같은 경우에는 속성별 사실을 확인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네. 이와 달리 모든 P는 Q이다 라는 진술이 법칙 진술이라면 이라고 나왔네. 여기는 우연적으로 참인 보편 진술이라고 나왔고 법칙 진술이라면 이라고 나왔으면 같은 방법이 나올 것 같아? 다른 방법이 나올 것 같아? 다른 방법이 나와야지. 왜? 이와 달리라는 표현이 있었으니까. 근데 뒤에 봐보자. 개체가 속성을 가진다는 사실만으로는 불충분하고 라고 나왔어. 아, 그럼 여기 있는 방법으로는 법칙 진술이 맞는 참이다 라고 판단하기에는 불충분하다. 그러니까 이 방법으로는 이것이 참임을 입증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네. 그 다음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보편자 P와 보편자 Q 간에 법칙적 필연 관계가 성립한다는 사실이 존재해야 참이 된다라고 나왔네. 봐봐. 이렇게 나왔네. 이게 뭐가 되는 거야? 방법. 다시 봐봐. 우연적으로 참인 보편 진술을 확인하는 방법. 그 다음에 법칙 진술이 참인 것을 확인하는 방법. 이렇게 나온 거야. 근데 이 방법을 딱 읽으면 우리한테 생소한 단어가 있어. 그게 뭐야? 보편자라는 단어가 되게 생소하다고. 그러면 내가 영어 글에서도 말했듯이 우리한테 생소한 어떤 전문 용어가 나온 밑에 뭐가 나와야 된다고? 설명이 나와줘야 된다고. 한번 봐보자. 밑에 설명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편자 P라는 게 있고 보편자 Q 간의 법칙적 필연. 여기 또 없단 말이지. 법칙적 필연 관계가 성립한다는 사실이 존재해야 참이 된다. 여기서 보편자란 설명 나오잖아. 보편자랑 얘랑은 다른 거야. 얘랑은 다른 거야. 이와 달리라고 얘기했으니까 속성만으로 참을 확인할 수 없으니까 보편자라는 개념을 끌고 온 거라고. 보편자랑 외부로부터 힘을 받지 않은 물체임과 운동 상태를 유지함과 같이 막 이런 거 되게 어려운 거 알아. 그냥 넘어가. 뭐뭐와 같이라고 얘기했으니까 현실 세계의 개체들이 그 속성을 지니고 있는지 여부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현실 세계의 개체들이 그 속성을 지니고 있는지 여부는 그거잖아. 그걸 가지고 확인하는 게 이거잖아. 근데 뭐라고 나와? 그런 여부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이라고 나왔으니 그런 거와 상관없이 그런 걸로 할 수 없고 이런 얘기잖아. 독립적이란 얘기는 별개로 존재한다고. 그런 여부와 별개로 존재하는 뭐라고 나왔니? 여기 추상적인 것으로서의 속성을 말한다라는 얘기가 나왔어. 아, 그럼 보편자라는 것은 뭐구나? 추상적인 속성을 얘기하는 거구나 라는 사실을 너네가 인지하면 된다고. 얘는 현실 세계에 있는 속성을 가지고 맞다 아니다를 판단할 수 있으나 얘 같은 거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뭐로 판단해야 된다? 추상적인 것의 속성을 가지고 필연관계를, 법칙적 필연관계라 성립한다는 사실이 존재해야지만 참이구나를 확인해야 된다고. 그럼 여기서 너네가 무슨 말 하는지는 몰라도 툴리가 지금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다? 진술을 참으로 만드는 사실, 그걸 언급해주고 있다. 그러면 두 가지 보편 진술이 있는데 이거는 이런 식으로 참이 될 수 있고 이것은 이런 식으로 참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얘가 먼저 나왔고 그 다음 얘가 나왔잖아. 얘는 어떻게 하면 되는데 개체들의 속성 간의 비교를 통해서 참인지를 확인하면 되는 거고 얘 같은 경우는 뭐가 나오면 되는 거야? 추상적인 것의 속성으로 여겨지는 뭐가 있어야 된다? 보편자 P와 보편자 Q 간에 법칙적 필연관계가 성립해야지만 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이게 정확하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가 아니라 이런 틀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야. 틀을. 지금 얘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느냐,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다르다라고 얘기하느냐, 그것만 머릿속에 남으면 된다고. 그게 핵심이라고. 그렇게 긴 글을 읽어 나갈 수 있어야 돼. 밑에 한번 계속 읽어볼까 얘들아? 이제 여기야 또 이제 툴리에 대한 얘기나. 이름 되게 귀엽다. 둘리랑 똑같네, 그지? 그 둘리라는 만화 알아? 그 둘리? 이름 되게 귀엽지, 둘리. 이거 지울게. 이건 별로 의미 없는 거야. 봐보자. 그럼 여기서 또 툴리에 대한 얘기로 이어지네. 툴리는 개체들에 관한 사실이 아니라 보편자들에 관한 사실로 법칙 진술을 규정해야 하는 근거로 다음과 같은 논지를 전개하였다. 이 말이 나올 수밖에 없었어. 왜 그래? 봐봐. 보편 진술은 두 가지가 있는데 참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얘는 이런 방법이 있고요. 얘는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얘가 참으로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이건 참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라고 했어. 그러면서 뭘 등장시켰어? 보편자 개념을 등장시켰단 말이야. 그럼 너네는 질문 던져야 돼. 어떤 질문? 왜 이렇게 쓰면 안 돼? 왜 이 방법으로는 얘가 참임을 확인할 수 없는 거야? 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는 거야? 툴리는 개체들에 관한 사실이 아니라 보편자들에 관한 사실로 법칙 진술을 규정해야 하는 근거로 다음과 같은 논지를 전개하였다라고 나왔어. 이런 이유 때문이야 라고 설명하는 거라고. 그럼 밑에는 어떤 식의 얘기가 나올지 한번 봐보자. 봐봐. 관성의 여기 쌤도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라. 읽으면서 씨바씨바 했단 말이야. 너무 어려우니까 내가 무슨 글을 읽고 있는지는 모르겠어. 근데 방향은 잡아놨어. 뭐였던 거야 방향은? 왜 법칙 진술은 보편자를 통해서 참임을 확인해야 될까? 그거였어. 그 생각하면서 읽어야 되는 거야. 그 생각을 가지면서 끌고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끌고 갈 수 있어야 된다고. 아, 내가 지금 읽고 있는 게 이해가 안 되더라도 왜 이거 가지고 참임을 확인하는지에 대한 설명이겠구나. 뭐가 아니라 속성 간의 참임을 확인하는 방법이 아니라 왜 이걸로 확인하는지에 대한 얘기겠지. 관성의 법칙에서 외부로부터 힘을 받지 않는 물체는 물체들 간에 작용하는 무수한 인력 등으로 인해 현실 세계에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데. 아, 그렇구나. 그냥 넘어가. 아, 간실의 법칙은 외부로부터 힘을 받지 않는 물체는 물체들 간에 작용하는 무수한 인력 등으로 인해 현실 세계에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구나. 아, 그렇구나. 간성의 법칙 내에서 이것은 힘을 받지 않는 물체라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구나. 논리적으로 보면 모든 P는 Q이다라는 진술은 Q가 아닌 P가 없다라는 진술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므로, 이거잖아. 논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 말은 저 말하고 다른 말이 아니란 얘기야. 모든 꽃은 빨갛다. 그럼 빨갛지 않은 꽃은 없다라는 진술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는 거지. 이 진술은 P인 개체가 존재하지 않는 모든 경우에 참이 된다는 얘기인 거지. 그러니까 진짜 P가 없으면 이 진술 자체는 맞는 게 된다고. 다시 봐봐. 모든 꽃은 빨갛다. 그럼 빨갛지 않은 꽃은 없다라고 했을 때 정말 꽃이 없으면, 존재하지 않으면 모든 경우에 참이 된다. 이건 지금 어떤 방법인 거야? 어떤 방법을 참을 확인하는 방법이었던 거야? 이거였던 거잖아. 단순히 속성만의 비교만을 가지고 참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이거였던 거잖아. 그런데 외부로부터 힘을 받지 않는 물체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개체들에 관한 사실만 존재하고, 그 다음 봐봐. 그런 사실만 존재하고 보편제에 관한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정해보면 이게 없대. 이거에 관한 사실이 없대. 그럼 요까지만 읽으면 우리는 뭐는 입증할 수 없어. 이거 입증할 수 있니 없니? 없다. 이렇게 나와야 돼. 외부로부터 힘을 받지 않는 물체에 관한 법칙 진술의 후보들이 모두 법칙 진술이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렇게 나왔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 근데 뭐래?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얘기가 나왔어. 그러니까 이런 거야. 보편자에 대한, 여기서 뭐라고 나왔어? 봐봐. 지금 뭐라고 나왔니? 지금 외부로부터 힘을 받지 않는 물체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개체들에 관한 사실만 존재하고, 보편제에 관한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가정하면 뭐가 된다? 문제가 발생한다고. 이것도 법칙이 되고 이것도 법칙이 되고 여러 가지가 다 법칙이 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야. 그 다음 봐봐. 그러니까 여기 있는 문장이 너무나 어려울 것 같으니 필자가 한 번 더 달아주네. 즉 다시 말하면 관성의 법칙을 기술하는 진술과 좀 내리자. 아, 되게 불편하네 이거. 쭉 올릴게 그냥. 여기 저기서부터 핵심이니까. 지금까지 잘 따라하고 있어. 개체들에 관한 사실만 존재하고 보편제에 관한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가정해보면 외부로부터 힘을 받지 않는 물체에 관한 법칙 진술의 후보들이 여러 가지가 생길 수 있고, 이 방식대로만 하면, 보편자의 방식이 아니라 이 방법을 가지고 사실하고 해보면 법칙 진술의 후보들이 모두 법칙 진술이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얘기지. 즉 관성의 법칙을 기술하는 진술과 외부로부터 힘을 받지 않는 모든 물체는 운동 상태가 변한다라는 진술처럼 서로 충돌하는 두 진술이 모두 법칙 진술이 되는 모순이 발생한대. 뭐가 발생한다? 모순이 발생한다고. 봐봐. 위에서 뭐라고 나왔어? 외부로부터 힘을 받지 않는 모든 물체는 운동 상태가 변한다라고 나왔니? 유지한다라고 나왔니? 유지한다라고 나왔지. 근데 얘가 사실을 확인하듯이 사실 확인해보면 얘가 어떤 식의 기술도 나오게 된다. 운동 상태가 변한다라는 기술도 나오게 된다라는 거고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법칙 진술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참을 확인하는 방식을 쓸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라고. 지금 이해됐나 다 글이? 이제 추가적으로 또 나아가라고 얘기했으니 추가적으로 또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 봐. 한번 봐보자. 지금까지 이 얘기를 왜 했을까? 그냥 이런 거야. 확률이 1인 세상에서 어떤 것을 우리가 보편성을 띈 말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두 가지로 구분되는 방식이 있는데 이렇게 말하는 방식이 있고 이렇게 말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렇게 말할 때는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이렇게 말할 때는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야. 됐지? 지금까지 하는 말은 이거라고. 그리고 이렇게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얘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쓰는 거예요 까지 나온 거야. 그 다음 봐봐. 나아가 툴리는 이름 되게 귀엽다. 법칙 진술과 우연적으로 참인 보편 진술 중에 하나로 어떤 보편 진술을 받아들이려 할 때 봐봐. 법칙 진술이라는 게 있고 그치? 그 다음 우연적으로 참인 보편 진술 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나왔잖아. 이 중에 하나로 어떤 보편 진술을 받아들이려 할 때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을 보편 진술로 받아들이려 할 때 우리가 무엇을 근거로 삼는지에 대해 해명한다라고 나왔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우리가 보편 진술로 삼을 때 뭐를 근거로 삼는지, 이거를 보편 진술로 삼을 때 무엇을 근거로 삼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준다고. 해명한대. 설명해준대. 철수가 의도적으로 항상 바지 주머니에 500원짜리 동전만을 넣는다고 해보자. 이런 상황. 그렇더라도 우리는 그 보편 진술을 법칙 진술로 간주하진 않는다라고 나왔어. 근데 이건 당연히 이해가 되겠지? 됐지? 의도적으로 항상 바지 주머니에 500원짜리 동전만 넣는다고 해보자. 그렇더라도 그 보편 진술을 우리가 법칙 진술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왜? 이건 속성이잖아. 속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리고 의도적인 게 아니잖아. 자연 발생적인 거잖아. 첫 번째 문단으로 돌아가 보면 첫 번째 문단 봐봐. 첫 번째 문장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그 자연 법칙적이라고 나왔잖아. 자연 법칙적이라는 얘기는 의도가 들어가면 안 되잖아. 툴리에 따르면 어떤 보편 진술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이론을 받아들이는 것과 같다라고 나왔네. 그러니까 우리가 1번을 받아들이는 것도 이론을 받아들이는 거고 2번을 받아들이는 것도 결국 이론을 받아들이는 거야. 진실이 아니라 이론을 받아들이는 거야. 어떤 진술을 법칙 진술로 받아들이는 것은 두 보편자 간의 법칙적 필연 관계가 성립한다고 설명하는 이론을 받아들이는 거지. 아, 정리해주네. 법칙 진술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은 두 보편자 간의 법칙적 필연 관계가 성립한다고 설명하는 이론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것을 우연적으로 참인 보편 진술로 받아들이는 것은 이렇게 나왔어. 우연적으로 참인 보편 진술로 받아들이는 것은 철수가 의도적으로 500원짜리 동전만을 넣었다고 설명하는 이론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고 나온 거지. 그러니까 뭘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이론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이것도 이론이고 이것도 이론이라는 얘기인 거지. 그러니까 둘 다 이론이니까 지금 뭔가 명확하게 이게 맞는 거야 라고 규명된 게 아니라 다 의견일 뿐인 거야. 이론이 의견에 되게 약간 고급스러운 단어잖아. 그럼 우리가 이제 두 가지 다 이론이니까 뭘 받아들일지 선택해야 되는 거야. 나는 앞으로 보편 진술을 받아들일 때 이걸 쓸지를 우리가 선택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봐봐. 툴리는 우리가 후자의 이론을 더 선호한다고 보았다. 이것을 더 선호한다고 보았대. 그럼 밑에는 뭐가 나와야 돼? 왜 더 선호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와줘야 되겠지? 법칙적 필연 관계라는 특별한 관계를 동원하지 않고도 그것에 500원짜리 동전만 있는 현상을 잘 설명하는 이론이기 때문이다 라고 나왔어. 봐봐. 법칙적 필연 관계라는 특별한 관계를 동원하지 않고도 이거를 추가로 쓰지 않고도 그것에 500원짜리 동전만 있는 현상을 잘 설명하는 이론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방법을 굳이 추가로 쓰지 않고도 설명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방법을 써야지만 설명하는 것과 이 방법을 쓰지 않아도 설명할 수 있으면 방법을 쓰지 않고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걸 선호한다라고 본 거란 말이야. 뭐 측면에서? 효율성 측면에서. 야, 하나만 써서 할 수 있는 거를 굳이 두 개를 써가지고 할 필요는 없잖아. 그러니까 두 개를 써서 해야 될 것을 하나만 써서 설명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뭐로 기운다? 자꾸 보편 진술할 때 여기에 기대서 보편 진술하게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글이 마무리된 거라고. 어떤 식으로 흘러갔는지 알겠어? 일단은 글을 이렇게 너네가 읽어내는 게 중요해. 그러니까 중간에 막 되게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 쌤도 어렵다고. 쌤이 너네보다 글을 훨씬 잘 읽잖아. 근데도 불구하고 쌤들 읽었을 때 무슨 말 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야. 근데 쌤하고 너네의 차이점은 뭐냐면 다시 첫 번째 단락으로 한번 가볼까?
아유, 왜 이렇게 안 움직이냐, 이거. 여기 봐봐. 첫 번째 단락에서 핵심은 뭐였던 거야? 너네가 끌고 갈 수 있는 핵심은 보편 진술이라는 소재가 나왔으니까 저 소재에 대한 얘기를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고, 일단 보편 진술이 나왔으니까 아, 이게 뭘까라는 궁금증을 가져야 돼. 정의가 나올 거라고. 뒤에 정의가 나왔고, 여기 불필요한 부분에 넘어가면 안 돼. 근데 또 뭐라고 나온 거야? 여기 자연 법칙적으로 참인 보편 진술을 법칙 진술이라고 한다 그러고, 우연적으로 참인 보편 진술도 있다라고 해서 아, 이 두 가지를 비교하고 있구나. 그리고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라고 해서 그 차이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둘 다 참인 진술을 확인하는 보편 진술이기 때문에 이제 뭐가 나올 수 있는 거야? 여기서 툴리라는 전문가를 등장시켜서 아유,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냐? 툴리는 진술을 참으로 만드는 사실에 주목한다라고 나와서 어떻게 참으로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언급을 하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우연적으로 참인 보편 진술이다라고 나온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된대? 속성을 가진 모든 개체가 Q라는 속성도 가진다는 사실에 의해서 속성들만의 비교를 통해서 참을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 나왔고, 이와 달리라는 표현이 나온 다음에 뭐가 나왔니? 지금 모든 P는 Q이다라는 진술이 법칙 진술이다라는 얘기가 나온 다음에 개체가 속성을 가진다는 사실만으로는 뭐하다? 불충분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보편자 P와 보편자 Q 간의 법칙적 필연관계, 보편자 이거 간에 법칙적 필연관계가 성립해야지만 뭐라고 확인할 수 있다? 참임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온 거지. 그럼 우리가 또 이제 무슨 궁금증이 생겨야 돼? 됐지? 그리고 이제 보편자에 대한 추가 설명이 나오는 거고, 추상적인 것으로서의 속성을 보편자 속성이라고 얘기한다고 나왔고, 그럼 너네 머릿속에는 어떤 궁금증이 있냐면, 그래 알겠어. 우연적으로 참인 보편 진술 같은 경우에는 속성들 간의 비교로서 참을 확인하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방법을 쓰지 않고 보편자의 방법을 쓰는 건 알겠어. 근데 왜 이 방법을 쓰면 불충분한지에 대한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밑에 단락에는 툴리는 개체들에 관한 사실이 아니라 보편자들에 관한 사실로 법칙 진술을 규정해야 하는 근거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이렇게 나오잖아. 됐지? 어떻게 읽는지 알겠어, 쌤이? 그리고 요게 단락에서 아마 시간이 엄청 많이 끌렸고 포기하고 싶었던 애들도 있었을 거야. 뭐 관성의 법칙 나오고, 외부로부터 힘을 받지 않는 물체는 물체들 간에 작용하는 무수한 인력 등으로 인해 현실 세계에서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 외부로부터 뭐 힘을 받지 않는 물체가 있어. 그 물체들 간에 작용하는 무수한 끌어당기는 것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힘을 받지 않는다고? 근데 다 끌어당기잖아. 근데 현실 세계에 어떻게 존재? 이런 고민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 지금 그게 큰 틀이 아니라는 얘기야. 불필요한 거는 넘어갈 수도 있어야 돼. 우리가 뭘 알고 있으니까. 얘가 지금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 보편자들에 관한 사실로 법칙 진술을 규정해야 되는 근거, 그걸 얘기해 주려고 쓴 거잖아. 그럼 어떤 근거를 가지고 쓰는지를 찾으면 되네. 논리적으로 보면 이렇게 얘기 나오고, 뭐라고 나와? P인 개체가 존재하지 않는 모든 경우에 참이 된다. 그런데 외부로부터 힘을 받지 않는 물체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개체들에 관한 사실만 존재하고, 그런 사실만 존재하고, 그럼 이런 사실만 존재했을 때 뭐는 우리가 규명할 수 있어. 이건 규명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위에 있는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만 존재하고 보편제에 관한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가정해 보면 뭐라고 나온 거야? 법칙 진술 후보들이 모두 법칙 진술이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그럼 여러 가지가 다 법칙 진술이 돼버린다고. 즉, 근데 이거 모든 것이 다 법칙 진술이 된다는 얘기도 이해가 안 될 것 같으니까 한번 다시 써준 거야. 즉, 뭐란 얘기인 거야? 기술하는 진술과 외부로부터 힘을 받지 않는 모든 물체는 운동 상태가 변한다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도, 이런 진술도 서로 충돌하는 두 진술이 모두 법칙 진술이 되는 모순이 발생한다고. 아, 이 방법을 쓰면 얘가 모순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방법을 썼어야 됐겠구나.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단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나아가 툴리는 법칙 진술과 우연적으로 참인 보편 진술 중에 하나로 어떤 보편 진술을 받아들이려 할 때 우리가 무엇을 근거로 삼는지에 대해서 해명한다라고 나와서, 어떤 것을 근거로 삼는지에 대해서 해명한다라고 나왔지. 철수가 아까 내 설명 잘못했나? 툴리는 법칙 진술과 우연적으로 참인 보편 진술 중에 하나로 어떤 보편 진술을 받아들이려 할 때 우리가 무엇을 근거로 삼는지에 대해 해명한다. 여기서 무엇을 근거로 삼는다라는 게 조금 애매하네. 아까는 쌤이 이렇게 설명했지. 법칙 진술을 쓸 때는 무엇을 근거로 쓰고 우연적으로 참인 보편 진술을 쓸 때는 무엇을 근거로 쓰는지에 대한 설명을 했었네. 근데 여기서는 이 무엇을 이라는 말이 뭘 얘기하는 것 같냐면, 지금 법칙 진술이라는 게 있고 우연적으로 참인 보편 진술이 있는데 이 둘 중에 무엇을 근거로 우리가 어떤 보편 진술을 받아들이려고 할 때
이 둘 중에 무엇을 근거로 삼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준다라고 나온 다음에 그렇게 봐야 되겠다.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자, 얘들아. 그래서 밑에 보면 이제 뭐라고 나오는 거야? 지금 마지막 문장만 보면 되겠지? 법칙적 필연 관계라는 특별한 관계를 동원하지 않고도 그곳에 500원짜리 동전만 있는 현상을 잘 설명하는 이론이 뭐다? 이것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우리는 보통 간다. 이걸 근거로 삼는 경우가 많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효율적이어서. 그 얘기하면서 마무리 짓는 거지. 어려워? 안 어렵지? 한번 봐보자. 이제 문제를 풀어볼까, 얘들아? 문제 되게 귀엽다. 문제 엄청 쉬웠잖아. 문제는 어렵지 않았지. 37번부터 한번 봐보자.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거. 너네가 쌤처럼 읽잖아? 그러면 법칙 진술이 나오는 순간 어디 있는지 다 기억이 나. 아, 얘가 여기 있었다, 여기 있었다, 여기 있었다. 다 기억난다고. 중에는 참인 진술만 있고, 당연하지. 법칙 진술은 다 참인 것만 있지. 그렇잖아. 모든 A는 B다라는 법칙 진술은 참인 것만 있고, 거짓인 진술이 어딨냐. A는 B가 참인 거를 규명하려고 만든 거잖아. 법칙 진술이라는 것을. 1번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니까 땡. 맞자. 맞는 말. 그러니까 아닌 걸 찾아야 되니까. 외부로부터 힘을 받지 않는 물체는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나왔네. 위에 있어. 봐봐. 어디서 기억나? 외부로부터 힘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 여기 나온 거 같지? 아까 읽었을 때 어려웠었던 부분이. 뭐라고 나와 여기? 지금 여기 보면 외부로부터 힘을 받지 않는 물체는 물체들 간에 작용한 무수한 동력 등의 현실 세계에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 나오지? 관성의 법칙 나오잖아. 그러니까 2번도 괜찮지. 외부로부터 힘을 받지 않는 물체는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 다음 툴리는 진술을 참으로 만드는 사실이 무엇인지에 주목하여 법칙 진술의 특징을 설명하였다라고 나왔는데, 진술을 참으로 만드는 사실이 무엇인지에 주목하여 법칙 진술의 특징을 설명한 거 맞지? 어떻게 참으로 만드는지. 아까 전에 어디 단락이 나왔어? 이거 왔다 갔다 너무 힘드네. 여기 나왔잖아. 여기 세 번째 단락에. 여기 첫 번째 보면 툴리는 진술을 참으로 만드는 사실에 주목한다라고 해서 쭉 설명 나왔었잖아. 됐지? 그럼 4번. 3번 괜찮고 4번 봐봐. 보편자는 개체들의 속성을 가지는지에 여부하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추상적인 것으로. 맞지? 이거 아까 나왔던 거 기억나지? 위에서 읽어봐. 아까 전에 툴리 나왔었던 첫 번째 단락에 있었어. 그 다음 모든 A 각각은 B라는 속성을 0.999 확률로 갖는다. 아까 두 번째 단락에 있었던 내용이지. 다 기억이 나야 돼. 라는 법칙과 모든 A는 B다라는 법칙이 함께 성립할 수 있니 없니? 없잖아. 지금 얘는 0.999 확률로 갖는 거고 얘는 1이라는 확률로 갖는 건데 어떻게 같이 있을 수 있냐.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이건 바로 옆으로 당기면 돼. 여기 뭐라고 나와? 두 법칙이 함께 성립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왔잖아. 확률적 법칙을 기술한 진술이 이 세계에서는 법칙 진술이고, 아까 전에 1이라는 법칙을 기술한 진술이 그 위에 있는 보편 진술의 법칙 진술이기 때문에 기준점이 달라서 5번 정답 안 되는 거 알겠지? 됐어. 함께 성립할 수 없어. 그 다음 넘어가 보자. 이거 어떻게 넘어가? 이렇게 넘어가자. 이것도 되게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또 기억하고 니은이 뭔지 보고 와야 돼. 기억 어디 있냐? 기억이 법칙, 우연. 니은이 우연. 38번 한번 봐볼게. 기억이 뭐냐면 얘가 법칙이 돼. 얘가 우연이 되는 거고. 한번 봐보자. 기억과 니은에는 모든이라는 표현. 그래서 모든 A는 B다니까 들어가 있네. 기억과 니은은 모두 현실 세계에서 참으로 여겨지는, 맞잖아. 참으로 여겨지는 진술이잖아. 거짓으로 여겨지는 진술은 아니잖아. 모든 A는 B다라는 얘기는 참인 거잖아. 그러니까 1번, 2번 당연히 아니지. 논리 실증주의자의 지적을 반박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까 전 두 번째 단락에 논리 실증주의가 두 개의 차이점을 얘기해 줬단 말이지. 이거 두 가지의 차이점. 니은에 해당하고 기억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둘 다에, 이 두 가지 다에 해당하는 진술 사례를 떠올릴 수 있다. 법칙 진술과 우연적으로 참인 보편 진술 둘 다에 해당하는 진술 사례를 떠올릴 수 있니 없니? 없잖아. 나왔어? 그래 나왔어? 안 나왔잖아. 위에 막 어떤 다른 전문가, 논리 실증주의자의 지적을 반박하기 위해서 동수가 등장해서 두 가지가 같이 해당하는 진술 사례를 떠올린 그 경우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지. 3번이 정답이지. 너무 쉽지 않니? 글만 잘 읽으면 다 맞춘다니까. 논리 실증주의자들은 진술에 특정한 표현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가, 맞잖아. 진술에 특정한 표현이 있는지 여부, 특정 개체가 있는지 여부. 그렇잖아. 두 번째 단락 나왔었잖아. 그 다음에 툴리는 어떤 보편 진술을 기읍과 니은 중 하나로 판단하는 것은 해당 진술에 관한 특정 이론을 수용하는 것과 같다. 그렇잖아. 특정 이론을 수용한다라고 나왔지. 이것도 봐봐. 바로 위에 나와. 지금
여기 나오네. 여기 봐봐. 여기서 보면 뭐라고 나오니? 둘 다 뭐라고 나왔어? 지금 툴리에 따르면 어떤 보편 진수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이론을 받아들이는 것과 같다라고 나온 거지. 그러니까 이걸 받아들여도 이론이고 이걸 받아들여도 이론이다라는 얘기가 나왔잖아.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뭐가 돼야 돼? 5번 특정 진술에 관한 특정 이론을 수용하는 것 같다라고 얘기했죠. 잘 읽으면 다 기억난다니까 얘들아. 너네가 그 틀을 못 잡고 말도 안 되게 읽으니까 글을 읽는 법을 모르니까 기억이 안 나는 거야. 그 다음 봐봐. 윗글을 참고할 때 A의 이유로 가장 A 또 보고 가야 돼. A 찾자. A가 어디 있어? A 어디 있냐 A? 진짜 어이가 없네. 진짜 이거 너무 힘들다. 국어쌤들 존경스럽네. 근데 쌤이 이거를 툴리는 우리가 후자의 이론을 더 선호한다. 우연을 더 선호한다 그 얘기지. 39번 봐봐. 현실 세계에는 해당 진술과 관련한 현상을 적절하게 설명해주는 법칙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야. 해당 진술과 관련된 현상을 적절하게 설명해주는 법칙이 존재하잖아. 뭐도 있어. 얘도 있잖아. 얘도 적절하게 설명해줘. 얘도 적절하게 설명해줘. 근데 얘가 좀 더 효율적이니까 이거 쓴다란 얘기였잖아. 1번 아니야. 존재하지 않는 거 아니지. 해당 진술은 특정 개체를 언급하는 표현이 포함된 우연적으로 참인 진술이므로 법칙 진술로 간주될 수 없어. 해당 진술은 특정 개체를 언급하는 표현이 포함된 우연적인 참인 진술이므로 법칙 진술로 간주될 수 없다라고 얘기 안 나왔어. 뭐라고 나왔니? 아까 전에 다시 봐봐. 이거 귀찮아 죽겠네. 그래도 너네들을 위해서 한다 쌤이 진짜. 너네 비문학 좀 늘었으면 해가지고 쌤이 이게 시간이 나면 주기적으로 한번 찍어줄게. 여기서 봐봐. 그 법칙적 필연 관계라는 특별한 관계를 동원하지 않고도, 그러니까 동원하지 않고 이걸 동원해서도 이론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이론도 있는 건데 이걸 동원하지 않아도 되니까 효율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선호한다라고 얘기한 거라고. 핵심을 잘 잡아. 됐지? 이제 빨라졌어. 이제 쌤이 감이 잡았어. 그치? 그러니까 뭐야? 포함된 우연적으로 참인 진술이므로 법칙 진술로 간주할 수 없다. 이렇게 보면 안 되겠지? 됐지? 그 다음 3번 봐볼게. 특정 개체를 언급하는 표현이 포함된 우연적인 참인 진술이 맞는데 법칙 진술로 간주할 수 없기 때문이 아니라 법칙 진술로도 간주할 수 있으나 우연적으로 참인 진술로 보면 좀 더 효율적이니까 쓴다였어. 우리가 선호한다였어. 우리가 선호하는 이유를 찾는 거잖아. 법칙적 필연 관계를 동원해서는 해당 진술과 관련된 현상을 잘 설명해주는 내용을 이론으로 구성할 수 없기 때문이야. 이런 관계를 동원해서는 해당 진술과 관련된 현상을 잘 설명해주는 내용을 이론으로 구성할 수 있지. 근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걸 동원하지 않고 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니까 우리가 선호한다잖아. 그러니까 3번도 안 돼. 4번 봐봐. 법칙 진술로 받아들일 때보다 우연적으로 참인 보편 진술로 받아들일 때의 이론이 효율적으로 잘 설명해 주기 때문이다 라고 나왔는데 법칙 진술로 받아들일 때보다 우연적으로 참인 보편 진술로 받아들일 때의 이론이 효율적으로 잘 설명해 주기 때문이다. 이거 뭐 나왔니? 가려지면 안 되지. 효율적이라고 나왔잖아. 4번이 정답인 거 알겠어? 5번 봐봐. 법칙적 필연 관계가 성립한다는 내용의 이론이 다른 이론들보다 해당 진술을 손쉽게 잘 설명해주는 이론들이기 때문입니다. 법칙적 필연 관계가 성립한다는 내용의 이론? 말이 안 되지. 이것이 성립한다는 내용의 이론이 다른 이론들, 이 이론들보다 해당 진술을 손쉽게 잘 설명해주는 게 아니라 좀 더 복잡하게 설명한다 이렇게 돼야 되겠지. 5번도 안 돼. 그러니까 정답 뭐밖에 안 된다? 4번밖에 안 된다고. 40번 문제 봐볼까? 너네 맨날 보기 문제 나오면 엄청 어려워하지. 한번 봐봐. 톨리의 관점에서 보기의 가상세계에 대해 이해한 내용. 톨리도 뭐에 대한 얘기를 한 거야 결국은. 이 두 가지가 참임을 규명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사람들이 선호하는 이유, 그거에 대한 얘기가 나왔네. 한번 보기를 잘 읽어보자. 보기의 가상세계에 대해서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거잖아. 너네가 읽었었던 툴리의 관점을 생각해보고 보기를 읽고 합치되는 걸 찾으면 되겠네. 가상세계 W에서 X와 Y는 물체의 종류를 지칭하는 말이다 라고 나왔네. 그렇구나. 둘 다 물체래. W에서 X의 물체와 Y의 물체가 상호작용하는 모든 사건은 그 두 물체를 모두 붉게 만든다라는 법칙 진술 S가 성립한다라고 나왔네. 뭐가? 법칙 진술 S가 이게 법칙 진술이 나왔네. 그럼 무조건 뭐가 나와야 돼? 보편자가 나와야 되잖아. 지금 우연이 아니라 법칙 진술이니까. S가 성립한다. 툴리의 관점에서 보는 거니까 무조건 뭐가 있어야 돼? 보편자가 있어야 돼.
S가 성립한다. 그런데 W에서는 X의 물체와 Y의 물체가 상호작용하는 사건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나왔네. 그렇구나. 그냥 실제로는 왜 가상의 추상적인 속성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S가 성립하는 거란 말이야. 근데 실제에서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데. 한번 봐보자. 이제 선지를 봐봐. 그러니까 법칙 진술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W에서는 법칙적 필연 관계를 동원하지 않고 S에 관한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이 존재할 수 있어. 말 돼 안 되지? 법칙적 필연 관계를 동원해야 된다고. 지금 뭐에 대한 얘기하는 거니까, 법칙 진술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니까 1번은 말이 안 돼. 그 뭐 뒤에 이거는 이렇게 끊어지는 부분이 있거든. 이렇게 끊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앞에 있는 걸 토대로 뒤에 맞는지 아닌지 확인해 봐야 되는데 우연적으로 참인 보편 진술이 아니겠군. 이건 맞는 말이네. 그치? 법칙 진술이니까. 근데 동원해야 돼. 1번 땡. 2번 보면 W에서 X의 물체와 Y의 물체가 상호작용하는 속성을 지닌 어떤 사건이 해당 물체들을 붉게 만드는 속성을 지닐 수 있기 때문에 S가 법칙 진술인 것이겠군. 봐봐. W에서는 X의 물체와 Y의 물체가 상호작용하는 속성을 지닌 어떤 사건이 해당 물체들을 붉게 만드는 속성들 비교하네. 있기 때문에 S가 법칙 진술. 말 돼 안 돼? 안 되지. 속성들 간의 비교는 뭐라고 얘기했어? 우연적으로 참인 보편 진술이잖아. 법칙 진술에서는 속성들 간의 비교는 얘기가 나와서는 안 돼. 그 다음에 3번 선지 봐봐. W에서는 X의 물체와 Y의 물체가 상호작용하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으므로 이렇게 나왔어. 이거는 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X의 물체와 Y의 실제로 X의 물체와 Y의 물체가 상호작용하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으므로 X의 물체와 Y의 물체가 상호작용하는 사건임이라는 보편자가 존재하지 않겠군이라고 나왔네. 지금 속성들 간의 비교로 뭐를 판단하는 거야? 보편자가 있다 없다를 판단할 수 있니 없니? 없어. 그러니까 3번은 말이 안 되는 거야. 법칙, 지금 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냐면 우리한테 지금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냐면 법칙 진술에 대한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 지금 실제로, 그러니까 얘는 추상성인 거잖아. 추상적 속성을 가진다라고 해. 보편자는 추상적인 거라며. 근데 실제로 이렇다,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이게 잘못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다고. 그래, 그런 내용이 있었어.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보편자의 성립 여부가 틀렸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런 얘기 있었니, 없었니? 없었지. 그러니까 3번 진술을 너네가 맞다라고 볼 수가 없는 거야. 됐지? 여기 뒤에 W에서 X의 물체와 Y의 물체가 상호작용하는 사건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얘는 속성들 간의 비교인 거잖아. 그러니까 보편자들에 관해는 추상적인 걸로 비교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3번도 말이 안 되지. 다시 W에서 X의 물체와 Y의 물체가 상호작용하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으므로 X의 물체와 Y의 물체가 상호작용하는 사건임이라는 보편자가 존재하지 않겠군이라고 나서 이걸 토대로 보편자가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는 얘기야. 그리고 얘는 지금 W라는 상황은 법칙 진술에 대한 얘기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걸 토대 보편자에 대한 얘기로 무조건 가야 된다고. 4번 봐봐. W에서는 X의 물체와 Y의 물체가 상호작용하는 사건임이라는 보편자와 그 두 물체를 붉게 만듦이라는 보편제에 관한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그런 보편제에 관한 사실이 존재하지 않으면 S와 충돌하는 진술도 법칙 진술이 되는 모순이 발생하겠군. 이렇게 되는 거야. 보편제에 관한 사실이 존재하지 않으면 일반적인 사실로만 따지게 된다는 얘긴 거고, 그럼 뭐도 발생할 수 있다,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니까 4번이 정답이구나 해야 되겠지. S와 충돌하는 진술도 법칙 진술이 되는 모순이 발생한다. 이 얘기는 있었잖아. 우리가 보편자로 판단하지 않게 되면 이걸 판단하듯이 속성들 간의 사실 비교로 판단해야 되는 건데 그럼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잖아. 4번이 정답이라고. 5번을 보면 조금만 올려서 하자. W에서는 X의 물체와 Y의 물체가 상호작용하지 않으므로 실제로 S의 물체와 Y의 물체가 상호작용하는 사건임이라는 보편자와 그 두 물체를 붉게 만듦이라는 보편자 간의 법칙적 필연 관계가 성립할 수 없겠군. 그러면 3번이 정답이면 얘도 정답이 되는 거야. 똑같이 쓴 거야 지금. S 물체와 Y의 물체가 상호작용하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으므로 두 가지가 상호작용하지 않으니까 뭐가 없다, 보편자는 존재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그 다음 얘는 뭐라고 나와 지금. X의 물체와 Y의 물체가 상호작용하지 않으니 얘랑 상호작용하지 않아. S의 물체와 Y의 물체에 상호작용하는 사건임이라는 보편자와 그 두 물체를 붉게 만듦이라는 보편자 간의 법칙적 필연 관계가 성립할 수 없겠군이라고 판단할 수 있니 없니? 이걸 토대로 사실 확인을 토대로 보편자들의
법칙적 필연관계의 확인을 할 수 있니 없니? 없잖아. 그런 얘기가 없잖아. 사실 확인을 토대로 보편자 간의 법칙적 필연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 없었다고. 그러니까 5번 안 돼. 얘도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지금 사실 확인을 토대로 3번도 사실 확인을 토대로 보편자가 존재하는지 안 존재하는지에 대한 얘기가 그리 없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3번도 안 되고 5번도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4번만을 정답으로 골라낼 수 있었어야 됐다고. 봐봐 얘들아. 쌤이 이걸 푸는데 되게 빨리 풀었거든 생각보다. 그러니까 선생님도 글을 읽었을 때 되게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지? 라는 질문을 계속 던졌어. 두 개가 나왔네? 그 두 개 차이가 뭐지? 왜 그렇게 하는 거지? 그냥 전문가 등장해서 사이를 비교해주고. 그러면 참인 진술? 뭐에 대한 얘기 나올까? 거기서 내가 막혔단 말이야. 근데 딱 이게 툴리 나와. 그 어떻게 참으로 규명할 수 있는지가 나와. 그래서 뭐 우연 그거는 이렇게 참으로 규정한다. 그 다음에 법칙 진술 같은 게 이렇게 참으로 규정한다. 나와. 근데 왜 얘는 안 되는 거지? 왜 우연으로 법칙이 나온 것들을 우연 그거를 법칙 진술에는 적용 못하지? 그거에 또 툴리가 해명해 주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뭐라고? 둘 다 뭐다? 이론이다 라는 얘기가 나와. 둘 다 이론이다라고 얘기 나온 다음에 우리는 근데 뭘 더 많이 쓴다? 우연에 기댄 뭔가를 더 많이 쓴대. 왜? 편하니까. 효율적이니까. 그런 얘기하면서 글이 마무리된 거고 그 틀을 가지고 그 틀만 확인한다. 그러니까 각 문단의 첫 문장을 마지막으로 한 번씩 더 보고 이제 끝내도록 하자 얘들아. 봐봐. 일단은 보편 진술은 모든 P는 Q이다와 같은 형식의 진술로 간성의 법칙을 기술하는 해가지고 그러니까 첫 번째 줄 보편 진술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표현 법칙 진술과 달리 우연적으로 참인 보편 진술에는 철수와 같이 특정 개인을 언급하는 표현이 있음을 지적한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그 다음 여기 이제 옆으로 가면 이제 툴리 얘기 나오면서 첫 번째 문장을 잘 보고 그거에 힘을 믿어야 된다. 너네는 항상 뭐라고 나왔냐면 툴리는 진술을 참으로 만드는 사실에 주목하면 이제 어떻게 참으로 만드는지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고 그 다음 여기 이제 나오면 이제 툴리는 개체들에 관한 사실이 아니라 보편자들에 관한 사실로 법칙 진술을 규정해야 되는 근거를 얘기하고 그치? 그럼 이제 그거에 대한 근거겠구나 라고 너네가 읽어 나가야 되는 거고 첫 번째 문장을 잘 읽으라고 항상 나아가 툴리는 법칙 진술과 우연적으로 참인 보편 진술 중에 하나로 어떤 보편 진술을 받아들이려 할 때 우리가 무엇을 근거로 삼는지 그러니까 이 두 개 중에서 무엇을 근거로 삼는지 보편 진술을 받아들이려 할 때 그거에 대해 해명한다라고 나온 다음에 이제 밑에는 당연히 해명이 나오겠구나라고 너네가 읽어가면 되겠네. 어떤 식으로 비문화 읽어가면 되겠지. 이게 지금 보니까 이거 2021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파이널 1 제7차 예비평가 문제지 국어 영역 2감인데 여기 보면 이제 그 몇 번부터 37번부터 41번? 37부터 41번 문항을 해설해 봤어. 그래서 너네 혹시 이건 다 풀고 있으니까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답함을 느꼈던 학생들은 도움을 받았기를 바란다. 여기까지 할게.